지금부터는 심리학의 진짜 비법이다. 어느 심리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법. 맨날 비법이지. 비법이지. 심리학의 비법? 심리학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뭐 학문이 있나? 없지. 그건 사실이에요. 자,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는 이 오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5가지 특성이다. 이게 5가지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이것이 우리는 보자고요. 본성, 심성, 이성, 감성, 각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이것이 수리의 숫자 법칙에 따라 5가지가 있을 때를 우리는 어떻게? 오행작용론이라고 했다. 그죠? 오행작용론이다. 5가지 있는 것을 무조건 우리는 오행작용론이다. 그런데 오행작용론이 그동안에는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 많다. 인간에게는 5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오행작용론인데, 오행작용론의 첫 번째 법칙,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상생상극 법칙이다. 상생상극론. 두 번째는 우리가 상촉상왕론이다. 세 번째 법칙이 상합상충론이다. 자, 여기에는 각각의 3가지 법칙들이 존재한다. 어떻게? 상생만 하는 것이 있고 상극만 하는 것이 있고 상생상극을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총 9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인간의 심리학에서 이 5가지 성격이 상생, 이것이 상극론으로 푸는 부분이 있다. 개인의 경우는 상합상충도 있고, 일시적인 거는 개인 거를 풀 때는 개인의 오성을 풀 때는 상생상극으로 푸는 것이고, 상대가 있을 때 일시적인 것일 때는 일시적인 작용일 경우에는 상촉상왕으로 푸는 것이고, 자, 상합상충은 2가지 요소가 존재해야만이, 2가지 요소가 존재해야만이 이 오행작용론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 질병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것이 바로 상생상극론이다. 심리 질병은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인간에게 온 질병은 5가지 유형을 했대. 영과 혼과 기와 습과 신이라고 했대. 그치? 그런데 심리적인 질병은 어디서 온대? 섭에서 온다고 했다. 그치? 섭의 작용으로, 섭의 반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우리는 심리 질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심리 질병에는 우리가 크게 2가지 작용이 있다. 자, 개인의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습관을 잘못 들였다든지 생각을 잘못했다든지 행동을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우리는 작용이 있는가 하면 외부의 작용, 이게 외부 작용이다. 이것이 우리는 귀신의 작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작용도 있지만 순수한 것은 개인의 작용, 개인의 오성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심리질병이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가 침투해 가지고 어떤 작용을 부과했을 때 이것은 귀신병, 귀신형 심리질병이 되는 거예요. 왜 되죠? 귀신형 심리질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심리질병은 10대에서 30대까지의 주류를 이룬다고 그랬죠. 젊었을 때는 이 귀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형. 자, 귀신형 심리질병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심리질병, 단순하게 귀신의 작용이 없는 거, 귀신 작용이 없을 때 이것을 일반적인 심리질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작용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심리질병이고, 귀신이 작용할 때는 귀신형 심리질병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병이라든지 신기라든지 이런 걸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다. 애기들은 귀신형이야. 자, 이것이 잘못 알려져 갖고 뭐 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둔갑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형이 더 크지 아닙니까? 귀신형이 많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귀신형이에요. 귀신병은 아니에요. 귀신병하고 귀신형 심리질병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귀신형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귀신형? 네. 귀신병은 빙의, 신기, 신병을 귀신병이고 이건 형이라고. 귀신형 그 심리질병. 그래, 귀신이 자꾸 자극을 한다. 귀신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꿈속에 나타나고 이러니까 공포심도 일어나고 그렇게 돌발 행동도 생기고 귀신 자기 순간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내나 그거나 같은 거. 다 완전히 다르지. 귀신병은 귀신이 몸속에 잠입했을 때 귀신병. 응? 귀신이 몸속에 잠입했을 때를 귀신병. 귀신이 외부에서 자꾸 찌질키는 것은 귀신형 심리질병. 아, 몸에 잠입하는 게 귀신병이다. 귀신병은 귀신이 몸에 잠입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 빙의, 신기, 신병, 무병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이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죠? 먼저.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귀신병과 두 번째는 귀신형 심리질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애기들은 귀신을 받아들여서 이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공포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잠입할 수도 있어요. 잠입하지만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심리적 발동을 하게 돼요.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병은 첫 번째, 우리는 병이다. 두 번째는 신기다. 세 번째는 신병이다. 네 번째는 무병이다. 무병은 무당이 아닌 병이다. 무당이 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누구 말 때는 무당이 되려고 신고 태어나면 무당이 안 돼보면 어떻게 되겠노? 이게 무병이 돼버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해먹지를 못하는 거야. 뭐 알아야 해먹지. 이해돼요? 근데 기신형 심리질병은 외부 기회, 조상기가 되던 외부 기회의 작용에 의해서 오성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성이 뭘까? 본성, 심성, 이성, 감성, 각성이라는 거다.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귀신이 본성을 자극했다. 어떻게 되겠노? 내 타고난 본성이 아니고 정신 나간 놈이 돼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피리추얼 코티언트 해갖고 영성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지수. 누구 볼 때는 우리가 잘못 어디 가게 되면 니는 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상담하러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니는 타고날 때 영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귀신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작용이 강하게 작용하죠. 영이 큰 게 아니라 귀신이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그렇게 귀신의 밥이라는 거다. 영이 크다는 건 귀신밥이라는 거다. 귀신의 작용이 크다. 잘못 알려진 거다. 귀신의 작용이 심하면 어떻게 되겠노? 근데 귀신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아니면 무당으로 갈 길이 높죠. 신병이 걸릴 확률이 높지. 이것이 영성지수 SQ라는 거다. 스피리추얼 코티언트. 영성지수다. 영성지수? 이것이 수리심리학에서 이것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이 심리 질병을 해갖고 푸는 거지만 이건 너무 어려워갖고 학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 심성은 우리는 주로 인간의 행동 심리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건데 이것을 피지컬 코티언트 해가지고 이것을 신체 지수라고 한다. PQ. 이것을 신체 지수라고 한다. 피지컬 코티언트다. 이성지수. 이성지수를 모랄이다. 모랄. 이것을 NQ라고 한다. 모랄. 이것을 도덕 지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요 근래 와갖고 애기들인데 많이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EQ 말대로 맞죠? 예. EQ 우리는 어떻게 감성지수다 이거. EQ라는 것은 이모셔널 코티언트다. 이것이 우리는 감성지수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높아야 돼. 응? 이것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노? 어떤 환경에 처해질 때 내가 행동하고 연기하고 하는 것이 붕 뜨게 되는 거지. 강하게 작용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이모셔널 코티언트다. 자, 각성은 우리는 머리다. 이것을 인텔렉추얼 IQ다. IQ 높다 이러지, 그지? 이것이 우리는 지능지수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한번 보자. 우리가 IQ만 못해갖고 그 아가 똑똑하다? 천만에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IQ 똑똑한데 이 도덕지수가 빵이라 하면 어떻게? 이거 사기꾼 되는 거잖아. 어?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치능지수는 높고 도덕지수는 낮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도둑놈 되는 거야. 도둑놈 되기 쉽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PQ가 된다, 그지? 이것도 높고 이것도 높다, 이렇게 된다. SQ도 높고 PQ도 높다, 심성도 높고 본성도 나가다. 이거는 이 조폭이 되는 거야, 조폭. 아무 때나 가면 성질 내고 폭행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신체니까. 신체니까. 행동성. 이런 거는 이거 두 개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그거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EQ가 크다. 예를 들게 되는 거야. 내 본성도 크고 EQ도 크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울증이다, 우울증.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질병이 어떤 형태로 질병이 나오는가 보자. 본성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성질 부룩부룩 끝내고, 열받고, 돌발 행동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엉뚱한 생각 많이 하고, 절대 뭐 잘못된 것도 억지로 우기고, 이런 것 현상. 오케이? 이런 현상은 사회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질병이라 과도한 이런 반응, 생각 이런 것들이 타고났을 때 그것이 타고난 거하고 겹치게 되게 되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신체적 지수.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행동으로 많이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싸움 잘하는 거, 폭행하는 거, 그지? 여기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거 하면 어떻게? 자격지심 생기는 거, 울분을 못하고 우라통 터지는 거, 이런 거지. 그런데 보면 뭐 있으면 막 씩씩거리고 혼자서 씩씩거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성지수가 꽉이다. 이성지수가 꽉이다. 이성지수가 너무 많다. 도덕지수가.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 잘하는 것이겠고, 사기 잘 치는 것이겠고, 너무 잘 속이는 것이겠고, 그지?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인식을 잘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도둑놈 심보가 강하다 이렇게 되겠지. 오늘은 아주 점잖하게 공부 잘 하신다, 그제? 적기 바빠서 그러나. 자, 이거는 도둑이죠.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그 말한 데 대해서 책임 안 지고 모든 것을 회피하게 되고, 이런 것을 못하면 병이 되는 거야. 강하니까. 자, EQ가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노? 누가 보면 텔레비 보고 울고, 영화 보고 울고, 그지?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이렇게 울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짓 잘해요. 울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감성지수가 자꾸 높아가게 되면 어떻게? 분위기에 잘 휩쓸리겠지. 그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울보가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우울증도 심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전이가 된다.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기 아빠가 전공이 있지, 드라마 그 연극 영화니까 그 들어가면요, 영화관에 한번 들어가면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걸 한 군자리에 앉아서 4번을 봐요. 그럼 나는 한번 보고 나면 지루해가지고 그냥 잔다. 그래서 적당한 것이 제일 좋은 거야. 인간살이에는 적당해야 돼.
균형을 이루어갖고 적당히 해야 되지. 여기에서 이제 이 작용에 의해서, 오행작용에 의해서 삐끗거리게 되거든. 이것이 바로 병이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각성이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응? IQ 좋은 것은 있는데, 우리가 IQ 낮은 사람들 있잖아. 전응아, 판단력이 저조한 거. 그 계산이 안 되고, 이래 되게 되면, 일종의 우리는 어떻게, IQ가 망각되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치매에 가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IQ 테스트를 하는데, IQ 테스트는 계산 능력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나오는 공황장애든, 그 다음에 자격지시는 문장국어 대인 기피 현상이라든지, 스트레스 받아갖고 있는 거, 우울증 오는 거, 뭐 등등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오성의 작용,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귀신이 붙는다. 이것이 귀신형 심리질병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몸에 귀신병은 귀신이 갖다 몸속에 잠입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귀신형 질병은 어떻게? 귀신이 이것을 자꾸 북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성이 강한 사람인데 귀신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 죽이나고도 이게 해결 안 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어떻게 순간적으로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사고 내고 도망가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거야. 이거 하게 되면, 이성하게 되면 어떻게? 아무데나 가서 도둑질은 재범이 많다 하잖아. 이런 것들은 기준을 붙이게 되면 아무데나 가서 도둑질 하는 거야. 도둑 천국이지. 너 뭐 탐내고. 이게 감성지수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노? 누구한테 우울증이니까 살기 싫다 해갖고 자살해보고, 응? 아파트에서 뛰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능지수가 낮을 때 판별력을 잘 안 할까,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말이야. 그지? 그렇게 반쯤 어떻게? 우리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 이것이다. 본성이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정신 나가는, 응? 지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제정신이 안 된다는 거다. 본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을 우리가 상세하게 나중에 작용은 다시 하겠지만, 이런 질병을 고칠 때는 어떨까? 어떻게 해서 고쳐지겠나? 자, 이것을 고칠 때는 애기들이잖아. 그지? 아직 젊단 말이야. 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상담이 진행된다, 이런 것이 강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미리 우리의 습성을 바꿔야 돼. 이것을 우리는 트레이닝이라고. 응?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우리가 울분을 못 참는 거, 본성이 강하면 울분을 못 참잖아. 그지? 자, 트레이닝.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멘토링. 세 번째는 우리는 코칭. 네 번째는 트레이닝, 멘토링, 코칭.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 치료라는 거다. 힐링이다. 힐링. 다섯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클리닉이라고. 응? 완전히. 이해되세요? 나 이거 그때 들어볼게. 내가 찍어볼게. 자, 이 단계로 진행하면서 하나씩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는 좀 쉬다가 해보자고요. 잘 공부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다 나오니까. 그때 영상